자, 우리 이제 9페이지부터 좀 봅시다. 9페이지랑 10페이지 좀 볼게요. 9페이지, 10페이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까지 하시면은 딱 깔끔하실 것 같습니다. 가보시죠. 자, 우리 이제 9페이지에 보시면은 맨 위에 보시면 이제 인권의 의미 변화라고 나와 있어요. 인권의 의미 변화. 거기다 좀 별표 좀 해놓게. 요게 이제 15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출제가 이제 됐었고요. 이제 평촌 경영고 같은 경우에도 출제가 됐고, 안양문화고 같은 경우도 출제가 됐었는데, 일단 좀 확인 좀 해보자. 일단 우리가 인권의 어떤 변화 과정, 인권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이제 인권의 변화 과정이 이제 몇 세대냐, 세대를 기준으로 또 나눠요.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인권이 어떤 식으로 변화를 했는지에 대해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가요, 1세대 인권입니다. 1세대 인권. 우리 이제 뭐 포켓몬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뭐 알 수도 있겠지만, 뭐 1세대 포켓몬, 2세대 포켓몬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아이돌도 뭐 1세대 아이돌, 2세대 아이돌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세대를 거듭할수록 어떤 대상이 변화해가고 더 정교해지고 이런 것들을 보통 얘기를 하거든.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당연히 1세대 인권 같은 경우에도 이 인권이 어떤 식으로 이제 무엇을 보장해주기 위함이었는지 요걸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요, 요거부터 좀 기억합시다. 자유권, 그 다음에 평등권이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자유권과 평등권. 그 다음에 좀 중요한 포인트가 참정권이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참정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1세대 인권에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이라고 다 나와 있는데, 의미를 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의미를. 여기는 이 자유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모든 인간들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모든 인간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 라고 우리가 좀 정의를 해놓을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자유권의 좀 대표적인 예시를 뽑아보자면은 신체의 자유도 있을 거고요. 신체의 자유. 그 다음에 뭐 표현의 자유. 요런 것들이 안에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되시겠죠? 잠깐만. 신체의 자유와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또 자세하게 뭐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뭐 이런 것도 있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도 자유권에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뭐 이동의 자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동의 자유 같은 경우는 너무 기본적인 것들이지 사실. 그러니까 뭐 사람이 뭐 이사를 다니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 있는 자유권에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평등권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인간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별, 그 다음에 뭐 계급 등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고 우리가 좀 적시해 놓읍시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그래서 여기 있는 자유권과 평등권이 언제 이제 처음 보장이 됐냐면요,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처음으로 보장이 됐습니다. 프랑스 혁명 시기에 처음으로 보장. 요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정권 같은 경우에는요, 얘도 좀 축자 의미를 동원해 보시면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 되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식이 뭐가 있겠어요? 선거, 그리고 투표권, 선거권과 투표권이 여기에 들어가실 수가 있겠지. 됐니? 자, 그 다음에 1세대 인권에서 한 가지 좀 추가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자유평등 참정 말고도요, 요것도 있어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그러니까 이게 왜 보장이 되냐면은 과거에는 내가 만약에 돈이 많아, 내가 돈이 많은 뭐 귀족이야, 그러면은 굳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내가 돈 주고서 야, 나 귀족인데 하면서 풀어줘 라고 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문제였다고. 근데 돈이 없으면은 이제 뭐 매로 돈을 갚든지 뭐 그래야겠죠. 우리 이제 그 뭐 흥보가 이런 것들 고전 소설 판소리 이런 데서 좀 자주 나왔던 것들이지. 아무튼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다라는 거. 그래서 1세대 인권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좀 이렇게 정의를 할 겁니다. 1세대 인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가로부터 다른 어떤 간섭을 받지 않고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을 하면 안 된다. 국가의 불간섭, 간섭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전부 다 1세대 인권에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2세대 인권을 좀 봐보실게요. 2세대 인권. 얘도 이제 세대가 지나면서 이 인권이 더 어떻게 되겠어요? 정밀해지고 더 발전하고 정교해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얘기겠지.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를 좀 써보자면요,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요, 사회권이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사회권. 자, 그래서 사회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인간들은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요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겠지.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을 꼽아보자면은 요런 것들 있겠죠. 근로의 자유. 그 다음에 뭐 사회보장의 자유. 사회보장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인간다운 생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준다. 요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회권 안에 들어가시게 되겠지. 그래서 이런 사회권들은요,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었지만은 복지와 관련된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복지. 이 복지 같은 경우는 왜 등장했다고 얘기했어? 전쟁 상황, 그리고 대공황과 같은 국가적인 어떤 위기 상황에 의해서 주로 부각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요, 국가적 위기 상황일 때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서 개인들의 삶을 좀 더 개선시켜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들이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회권 말고도 또 추가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교육에 대한 권리, 교육권. 그 다음에 뭐 문화권. 그 다음에 뭐 주거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교육권은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당연히 교육받을 권리겠지. 교육받을 권리,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 문화권 같은 경우에는요,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 이렇게 좀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거권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거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뭐 아파트나 이런 빌라 이런 데 살 거 아니야. 근데 너무 작은 방이야. 뭐 1평도 안 돼. 그런 데에서는 우리가 뭐 제대로 좀 살기가 힘들겠지. 뭐 일부 고시원이나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요. 그래서 이런 주거권 같은 경우에는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살 권리다. 우리가 요렇게 좀 이해를 해줍시다. 되시겠죠? 그럼 요 딱 봐도 어때? 뭐 교육이나 문화나 주거나 하는 것들은
이게 개인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죠. 전부 다 누가 개입을 해줘야 되는 거야? 국가가 개입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시겠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세대 인권으로 올 거예요. 3세대 인권. 자, 여기 있는 3세대 인권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1세대, 2세대에서 더 발전해서 약간 국가 초월적, 또 다른 말로는 범국가적 권리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니? 그래서 가장 발달되어 있는, 가장 어떤 권리 중에서도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는 그런 권리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가요, 자결권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너네 이제 그 3.1운동 때 우리나라가 3.1운동을 일으키면서 무엇을 영향을 받아서 얘기를 해요?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라는 말 기억나니 혹시? 각 민족들은 자신들이 처한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는 자결권은요, 민족 혹은 국가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한다.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권리. 권리다. 요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지. 정확히는 다른 어떤 국가의 개입 없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국가의 개입 없이 발전. 개입 없이 발전을 한다. 이거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평화, 재난 구제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뭐 그냥 정만 드릴게요. 평화, 자연재해로부터 구제받을 권리.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실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환경권과 같은 거예요. 환경권. 그리고 연대권. 이런 것들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환경권과 연대권. 그러니까 요 지금 제가 써드린 내용들은 뒤에서 한번 더 나올 거예요. 뒤에서 한번 더 나올 텐데, 제가 일부러 좀 이렇게 좀 왁구를 잡아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지금 미리 좀 알고 있어야 뒤에 갔을 때, 아, 그게 그 내용이었구나 라는 걸 좀 잡으실 수 있어서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권 같은 경우에는요,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우리가 환경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연대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안에 대해 국가가 연대하여, 연대, 유대 좋아할 때 그 연대하여 문제 해결할 권리.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치? 그 중에서도 여기는 환경권은 또 특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듯이, 당연히 그러면 정부는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될 일들이 있겠죠. 뭐 환경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오폐수 배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컨트롤 좀 해줘야 될 텐데, 국가도 마찬가지고 국민도 마찬가지고 둘 다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의무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해요. 국가와 국민 둘 다 의무가 존재한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라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다든지 하면 안 되는 것들이잖아. 맞니? 그래서 국민도 역시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국가도 역시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얘네 둘은요, 전부 다 적극적 권리이자 의무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 계세요? 적극적 권리이자 의무이다. 왜? 국민들이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리뿐만 아니라 모두 갖고 있어서 의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 권리이자 의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시겠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좀 볼까? 그 밑에 보기 전에 여기는 1세대, 2세대, 3세대 인권이 있죠? 여기는 1세대, 2세대, 3세대 인권이 이제 너네 기출문제 푸시다 보면 좀 이렇게 나올 거야. 여기 있는 세대를 나눈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면요, 이 세대를 나눈 사람을 우리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 사람의 카렐 바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참고사항 알고 계세요. 문제에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카렐 바작. 이 카렐 바작이 인권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1세대, 2세대, 3세대 인권으로 나누었다라는 것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밑에 보시면 이제 뭐 차티스트 운동, 그 다음에 여성 참정권 운동, 흑인 민권 운동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아까 앞에서 했던 내용이야. 한번 읽어보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10페이지에 인권에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게 현대사회에서의 발전. 요것도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됐니? 잘 봐. 그래서 이 인권이라고 하는 거는 왜 이제 요 현대사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또 발전을 하게 되는 거냐면은 이유를 좀 생각해 볼게요. 앞에 나와 있는 이런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그 다음에 뭐 자결권, 환경권, 특히 환경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원래 우리가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현대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현대사회의 발달과 발전에 따라서 굉장히 사회가 고도화가 이루어져요. 그럼 고도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이전까지는 다루지 못했던, 우리가 그 전까지는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전부 다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니? 그래서 일단 첫 번째를 보시면은요, 제가 또 4가지로 쫙 나눠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주거권입니다. 주거권. 얘도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의미를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돼. 여기 있는 주거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그 어떤 곳에서 거주하고 살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얘기해. 그래서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살 권리. 살 권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있냐면은 지금도 이제 있어. 지금도 저기 이제 뭐 어디 서울에 있는 달동네, 굉장히 이제 막 판자촌 이런 데도 있잖아. 그 판자촌이 이런 데 가면 막 석탄을 떼어서 쓰고 막 이런 경우도 종종 있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겨울에는 이제 춥고 여름에는 덥고 이런 환경에 놓여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LH 이제 도시주택공사 이런 데 있죠. 그런 데에서 이제 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이 조금 더 이제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임대주택. 저도 이제 청년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어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월세 지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정권입니다. 안정권. 자, 안정권 같은 경우에는요, 당연히 모든 국민들이 안전한 환경, 안전한 어떤 환경, 그리고 치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경찰들이 많이 담당을 하죠. 경찰들. 그래서 이제 경찰, 공권력, 경찰을 투입하기도 하고요. 또 뭐 CCTV 설치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이제 뭐 전염병, 코로나 같은 거 터졌었잖아. 전염병 예방. 이런 것들도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홍수, 아니면은 뭐 폭설, 이런 것들 있지? 자연재해 복구 및 예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안전권에 해당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환경권입니다. 이 환경권 같은 경우에는 쾌적한 환경,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야. 이 쾌적한 환경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이제 뭐 소음공해, 그 다음에 뭐 오폐수,
오폐수, 그 다음에 이제 뭐 대기 오염 이런 것들, 이런 대기 오염들 같은 것을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누가? 정부가. 되니? 근데 한 가지 더 아까 앞에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환경권, 소음공해나 오폐수나 대기오염을 해결하는 거는 누구의 역할이에요? 정부의 역할입니다. 근데 당연히 뭐도 있어? 국민의 역할도 있어. 어떤 국민의 역할이 있을까? 쓰레기 무단 투기.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이런 오폐수 방류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분리수거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써놓을게요. 여기 있는 것들은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고요. 분리수거는 해야만 되는 거지.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누가 한다? 국민들이 합니다. 이런 얘기야. 되니? 그래서 국민들도 역시 무엇이 있다? 의무가 있습니다. 라는 거를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국민들도 무엇이 있다? 의무가 있다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볼게요. 문화권. 요게 22개정 들어오면서 상당히 좀 강조가 되고 있거든? 이 문화권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문화생활 혹은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예요. 누릴 수 있는 권리. 되시겠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왜 보장을 해줘야 되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보통 이제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이나 아니면은 저기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이런 저소득층을 위한 무엇을 제정을 하냐면은요, 문화기본법이라고 하는 거를 제정합니다. 문화기본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15개정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문화누리카드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10만원 정도 정부에서 이제 충전해주면은 그 10만원 가지고서 연극도 보러 갈 수 있고요. 책도 살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문화누리카드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2개정 교육과정 들어와서는 요게 또 이제 새롭게 등장했어요. 베리어 프리라고 하는 게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이 베리어 프리는 뭐냐면은 주로 시각장애인, 그리고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보조장치.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눈이 안 보이시니까 당연히 뭐 귀로 이어폰 같은 걸 꽂아놓고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청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프롬프터 이런 것들도 띄워놔서 연극을 보시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되시겠죠? 요런 것들. 그래서 이런 이제 주거권, 안전권, 환경권, 문화권, 요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지. 됐죠? 그 밑에 보시면은요, 뭐 청년안심주택, 그 다음에 지하철의 안전문 설치 의무화, 10페이지 밑에 교과서 자료입니다. 자료 1번. 청년안심주택, 이거는 뭐를 보장하기 위함이겠어요?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적어 놓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지하철의 안전문 설치 의무화, 안전문, 우리 스크린도어 있잖아. 스크린도어가 열립니다. 발빠짐 주의, 뭐 이런 안내문 들어보신 적 있죠? 그건 무엇을 보장하기 위함이에요?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함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노후 경유차와 미세먼지. 경유차 같은 경우에 너무 노후가 되면 배기관이 좀 이제 썩음썩음 하다 보니까 유독가스, 배기가스 이런 것들이 많이 배출이 되어서 그런 것들 이제 못하도록 만드는 환경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베리어 프리,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및 자막,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무엇을 보장하기 위해서요?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라는 거를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왼쪽부터 주거, 안전, 환경, 문화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되시겠죠? 자, 그 뒤에 있는 11페이지는 뭐 그냥 쓱 보시면 돼요. 특히 OX 퀴즈 같은 경우에는 밑에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잠깐 있다가 12페이지랑 13페이지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